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하루에 한 건 이상 거의 아동학대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아이들이 사망한 케이스들이 많이 들려와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살아있기라도 하면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도와줄 방법이라도 있을 텐데 이미 막 죽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요새 그 뉴스를 보면 감정 소모가 너무 크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좀 불편하긴 해요. 저는 근데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갑자기 많아진 게 이런 사건들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생겼다기보다는 그나마 좀 인식이 바뀌면서 언론에 노출이 점점 더 많이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돼서 더 많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 훈육이 꼭 때려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어린이는 진짜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투표권도 없고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병원에 와서도 직접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말을 못 하잖아요. 주 양육자가 학대자라고 하면은 맞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렵겠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한 에피소드도 학대당한 정황이 있는 아이를 의사 선생님이 경찰을 불러서 신고한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병원에서도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항상 의심이 되는 거는 항상 신고를 하도록 의료진들한테는 그런 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아마 교사들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확실히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자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도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제가 몰랐던 건 아니겠죠? 없었어요.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배우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도 교사 출신이라는 메리트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 역할로 단편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주제가 이제 아동학대 당하던 아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역할이 이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를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말만 듣고 집에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애가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하는, 자기가 맞는 걸 인터넷 방송 생중계를 켜놓고 엄마가 잡혀가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뭔가요? 비밀입니다. 네, 보고 싶어요. 연기가 너무 별로였어요. 제가 별로였다고 영화가 별로인 거 아니라. 요새 찾으라고 하면 다 찾을 수 찾아서 있어요. 여기 띄워드려. 안 돼요. 영화가 아니어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신고를 한다는 게 쉬운 행동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작품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관련된 연극이 없나? 공연이 없나? 라는 걸 좀 봤어요. 광주의 한 극단에서 만든 공연인데 벽장 속의 아이라는 공연이에요. 근데 이 벽장 속의 아이가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이게 프랑스 소설인데 그 소설을 각색을 해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 소설 원작은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동 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거든요. 장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5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제 새아버지가 이 장이라는 아이를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는데 너 이불에다가 오줌 싼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니까 벽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훈육 방법은 정말로 안 좋은 건데 훈육이라고 하면은 몇 분 벌써 있다가 나와 너 잘못했지 뭐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그 아이는 몇 개월씩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벽장 안에.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면서 그 벽장 안에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소리를 들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장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동생 소리를 들어서 침대로 갔는데 장은 그 동생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럽다 하는 근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 동생 위로 또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새아버지가 완전히 분노를 해서 벽장 속에 또 가두고 근데 이게 몇 개월씩 연락이 안 되니까 할머니가 의문을 품고 집에 왔더니 그 벽장 속에 갇혀있는 아이를 또 발견을 하게 돼서 경찰에 신고해서 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설의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토대로 그 광주의 한 극단에서 성인이 된 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것들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이병인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입양인과
이방인을 합친 단어로 타이틀을 만든 거거든요.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이제 파양을 겪고 다시 한국으로 추방이 되잖아요.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그런데 또 영어밖에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입양인의 경험을 영국으로 만든 작품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또 우리가 뭐 입양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뭐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게 또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되게 낙인 효과가 있고 상처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다룬다는 건. 하지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목소리 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 항상 그 작품 창작을 하면서 이런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한 특정 계층을 대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마긴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어떠한 표현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할 것인지. 근데 이제 후자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예술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 사건을 가져다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정말 이 미묘한 줄타리기 또는 그 당사자들의 심정을 100% 대변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주요 줄거리 내지는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계층 또는 피해자들이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리서치가 다 돼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기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취재를 하고 양해를 구한 뒤에 제작하는 작품들도 몇 있지만 정말 그런 작업들은 위대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르포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또 예술 작품으로서 그 작품이 가진 미학적인 관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좀 충돌이 많이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건을 좀 직접적이지 않고 약간 담담하게 우회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약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서 뭐 아무도 모른다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저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2018년에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동학대가 소재긴 한데 그게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지는 않거든요. 방치가 되고 있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혈연이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여자 주인공인 안도 사쿠라님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랑 동갑이었는데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담담하고 뭔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아직 보진 못했지만. 특히 후반부에 엄마 역할인 그분이 시조 같은 걸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카메라 밖에 있고 카메라에 그 여자분만 잡고 대화를 하는 씬이 있어요. 그게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냐고 보니까 질문하는 사람만 질문을 알고 있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채로 그 장면을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역할로서 대답을 했던 거죠. 그 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황금 종려상까지 받은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일본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감독은 정말로 일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영화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정말 싫어해가지고 탄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면은 제작을 못하게 그 자본을 다 이렇게 차단하는 형식으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나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영화 만들지 않겠다 해서 요새는 한국에 들어와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나는 영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좀 비슷해요. 담담하게 고통받는 아이들이 처한 모습을 그려낸 영화가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가버나움에서도 어느 가족과 비슷하게 대사를 주지 않고 상황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출연진들에게. 근데 정말 아이의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연기하고, 처음 빈 저 눈빛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했는데 그 아이가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시리아 얘기를 했었는데 출연진들이 다 난민이었다고 해요. 상황을 주고 연기를 한 거였는데 남자아이가 재판정에 서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가슴에 너무 박혔어요. 사마에게서 그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널 낳아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던 감정들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원래 레바논의 여자 배우잖아요. 레바논 거리에서 이렇게 떠도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 건데 작품에 출연을 하기도 했어요. 변호사 역할로. 다큐 같지만 영화적인 장점도 다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주는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작품을 창작한다라고 하면은 취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 당사자들을 만나는 그런 노력들도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담아내는 것이 조금 방법일까라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시각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지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흔히 또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되게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기보다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읽었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어린이들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보면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 작가분이 독서교실 선생님이신데 아이들하고 존댓말을 쓰면서 항상 대화를 대등하게 하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되게 반성되는 지점도 되게 많았어요. 저도 되게 처음 보는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읽으면서. 다른 어른을 상대했다면 당연히 했을 행동인데 어린이한테는 왜 이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막 이런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가족 같은 아니면 가버나움 같은 그런 영화를 찍지는 못하겠지만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거면은 직접 사회운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메시지가 남기는 여운이 정말 짙고 오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나 단체들을 후원을 한다든지 관심을 갖는 건 계속 할 거니까요. 그렇죠? 아동학대 하지 마세요! 라고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학대를 하는 사람이 본인도 학대를 어렸을 때 당했었다 이런 진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용서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학대를 받고 자랐지만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작품을 다룰 때도 저는 그 학대한 사람의 서사를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학대 당하는 아동에 집중해서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이 아동이 한 인격체로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이 진짜 안전하고 안심하고 뛰어놀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세상이면은 뭐 여자인 저 아니면 또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게 진짜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동요의 가사는 어른이 쓰잖아요. 그 동요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푸른 세상,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세상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쓰는 동요의 가사처럼 어른들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